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오토데스크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한국인프라의 황성민 대리. 기태형 대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오토데스크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 제품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 이제 오토데스크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를 도입하시려는 분들과 오토데스크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를 이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ABC 프로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 제품과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제품을 프로젝트에 어떻게 활용을 할지 영상을 곁들여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실제 프로젝트에 활용이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Q&A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 발표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빔 360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ACC,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빔 360은 프로젝트 효율성 향상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종합 건설 관리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관리, 설계, 시공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오토데스크 빔 360은 오토데스크 닥스, 디자인, 코디네이트, 빌드 이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CC 제품은 오토데스크가 빌딩 커넥티드, 플랜 그리드, 어셈블 시스템스를 인수하면서 기존의 클라우드 기반 제품군이죠. 빔 360과 결합을 해서 건설 분야 전 생애주기에 걸친 데이터 연결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완성했습니다. 이 제품은 오토데스크 빔 콜라보레이트, 오토데스크 빌드, 오토데스크 테이크 오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오토데스크 빔 콜라보레이트는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이 메인 모듈입니다. 빔 360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빔 360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강화된 제품이 ACC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저희가 적어놨는데 홈페이지나 매뉴얼의 상에는 이 긴 용어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냥 ABC 프로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이 ABC 프로가 오토데스크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ACC 제품은 2021년 7월 7일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클라우드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세 가지로 뽑아봤습니다. 프로젝트 자료 관리, 그리고 모델 간의 간섭 체크, 실시간 협업입니다. 기존의 빔 360에서는 이 기능들을 각각 빔 닥스, 빔 코디네이트, 빔 디자인 이 모듈들이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ACC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오토데스크 닥스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빔 360 코디네이트 그리고 디자인에 타임라인이 추가가 되면서 오토데스크 빔 콜라보레이트라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간 협업 기능이 강화가 되면서 오토데스크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BC 프로가 대체 뭐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오토데스크 빔 콜라보레이트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문서 관리 작업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타임라인, 모델 검토 및 변경 기능을 통해서 작업자에게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변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오토데스크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는 레빗의 공동 작업, 그리고 시빌 3D의 협업 기능, 플랜트 3D의 협업 기능에 액세스 권한이 추가가 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레빗, 시빌 3D, 플랜트 3D 간의 실시간 협업 기능이 추가가 된 제품입니다. 이 전장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용어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소개 페이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RCW는 Rabbit Cloud Work Sharing이라고 보시면 되고 C4C3D는 Collaboration for Civil 3D, C4P3D는 Collaboration for Plan 3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ABC 프로 제품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워크쉐어링에 대한 개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워크쉐어링이란 클라우드에 센트럴 파일을 생성해서 다른 공정의 작업자 간의 실시간 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클라우드 모델이라는 거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번에 ABC 프로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워크쉐어드 클라우드 모델이라는 개념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클라우드 모델은 빔 360에서 닥스 모듈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었는데
이번에 ABC 프로가 출시가 되면서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에서 이 기능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업로드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 화면이 익숙하실 겁니다. 왼쪽에 캡처를 해놨는데 세이브 에즈로 가서 클라우드 모델을 클릭해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다면, 이번에 ABC 프로에서는 상단에 콜라보레이트 탭에 가신 다음에, 그리고 똑같이 콜라보레이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 밑에 추가가 됐습니다. in BIM 360 도큐멘트 매니지먼트라는 란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업로드를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기존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의 BIM 360에서는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세이브를 하면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 상단에 초록색 화살표로 이제 싱크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싱크를 클릭하시면 이제 클라우드 내의 작업 파일들과 지금 현재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파일이 같이 저장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최신 작업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 ABC 프로가 실제로 웹상에서 그리고 프로그램 내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옆에 있는 기태형 대리께서 추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상으로 ABC 프로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를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제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acc.autodesk.com 페이지로 접속해서 로그인을 진행하게 되시면은 이런 화면이 먼저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이 화면에서 이제 Create Project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앞에 작은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되고, 먼저 프로젝트 네임을 설정해 주십니다. 프로젝트 네임을 먼저 앞에 적어 주시고,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 어카운트를 설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카운트를 설정해 주시고, 다음으로 프로젝트 타입, 교육이면 교육, 건설이면 건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기간을 설정해 준 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들기 눌러주시면은 프로젝트 생성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잠깐의 시간을 걸치게 됩니다. 네,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되게 되면은 바로 프로젝트 어드민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제 프로젝트 어드민 페이지에서는 왼쪽에 멤버 그리고 세팅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멤버 탭에서는 이제 프로젝트에 투입될 인원을 추가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프로젝트 멤버의 이메일 수를 입력하시거나 성함을 입력해서 추가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에 투입될 인원을 모두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명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한 명 한 명 이제 추가를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렇게 컴퍼니를 따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해당 멤버의 역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제품 액세스 권한을 수정하고 다음에 애드 버튼을 누르면은 오른쪽 상단에 메시지가 출력되게 되면서 멤버가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페이지를 이제 다시 확인해 보면은 멤버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멤버를 클릭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작은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방금 설정한 세부 설정을 수정할 수 있고, 제품 액세스 권한 또한 여기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액세스 권한이 수정되면 오른쪽 위에 메시지가 뜨면서 이제 수정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다음으로는 세팅으로 넘어가서 세팅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설정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네임을 수정할 수 있고, 이제 프로젝트 기간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이 완료가 되면은 위쪽에 있는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어카운트 어드민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프로젝트 어드민보다 상위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에서 프로젝트 탭에서는 제가 생성한 프로젝트들을 관리할 수 있고, 여기서 프로젝트 목록들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활성화된 프로젝트를 비활성화하는 과정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화가 되면은 해당 목록에서 사라지게 되고 위쪽 탭에서 비활성화된 프로젝트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다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버튼이 생성되게 되고 다시 탭을 이동하게 되면은 프로젝트가 활성화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 탭에서는 프로젝트에 투입될 인원을 미리 추가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멤버를 클릭해 보면은 회사 그리고 역할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매니지먼트 사이트에서 제품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 페이지에서 그 페이지에서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서 제품 액세스 권한을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세팅 부분을 한번 볼 건데 어카운트 세팅이라고 해서 이제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카운트에 대한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처음에 이제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이 페이지에 접속하게 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메일 주소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원하는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세이브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고 아래쪽에서 세부 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빔 360 어드민 페이지인데 여기에서는 주로 컴퍼니와 롤 두 가지를 수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컴퍼니 쪽에서는 프로젝트에 투입될 회사를 미리 추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회사가 이제 투입될 때 이 부분에서 회사를 미리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롤 부분인데 이제 프로젝트에 투입될 인원의 역할을 지정해주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롤에 대한 리스트가 기본적으로 있지만 여기서 필요한 롤이 있다면은 이쪽에서 추가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원하는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아래쪽에 크리에이트 롤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아래쪽에 제가 입력한 부분이 추가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롤에 대한 거는 여기서 권한을 미리 설정하실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만 권한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제 프로젝트 인원들에게 롤을 주고 권한을 따로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 없이 롤에 미리 권한을 주고 프로젝트에 권한을 주는 과정이 생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팀 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 워크 쉐어링 과정에서 팀을 구분해서 폴더에 접근 권한을 설정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과정 중에서 폴더를 먼저 만들고 팀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이제 폴더 경로에 폴더를 추가해 주시고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은 첫 번째 과정이 완료가 되는데 이렇게 폴더가 생성이 되면은 왼쪽에 빔 콜라보레이션 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세팅 탭으로 이동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Add 팀을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기존 폴더 선택 메시지를 누르게 되면은 프로젝트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방금 제가 생성한 폴더를 지정해 주시고 이제 Add 팀을 눌러주시면은 폴더 이름 그대로 팀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의 프로세싱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 주시면은 바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고 폴더마다 이제 팀마다 색상을 설정하실 수 있는 거 방금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존 폴더를 이용해서 팀을 만드는 걸 한번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폴더를 만들면서 팀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쪽에서 이제 상위 폴더, 제가 폴더를 만들고 싶은 상위 폴더를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서 선택이 완료되면 아래쪽에 이제 생성할 폴더의 이름, 팀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폴더 이름을 입력하고 애들을 눌러주시면 프로세싱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폴더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폴더를 생성해서 이제 진행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상위 폴더를 지정하고 제가 폴더를 만들면서 팀을 만드는 게 훨씬 더 간편한 과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폴더들을 모두 추가를 해주시면은 팀 생성에 대한 이제 과정이 종료가 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팀을 나눈 이유는 여러 이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원이 한 분야의 사람만 투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폴더를 나눠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폴더에 대한 접근 권한을 수정할 수 있는데, 여기 폴더마다 인원을 따로 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폴더에서 인원 관리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축이면 건축 분야에 있는 사람을 추가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쪽에서 권한도 수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애드 버튼을 눌러주면은 인원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른 폴더 또한 이렇게 인원을 넣어주시고 추가를 해주시면 폴더마다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수정이 되게 되는 거고, 네. 이 과정이 완료되게 되면은 이제 닥스 페이지에서 해당 폴더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제 폴더마다 인원을 다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닥스 폴더에서 오른쪽에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해서 저 퍼미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폴더에 대한 접근 권한이 허용된 인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별도로 이제 수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인원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여기서 인원 관리하는 부분 이제 설명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워크 쉐어링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레빗 프로그램에서 기존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오픈을 눌러주시면 되고, 기존 파일이 없이 새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면서 진행하실 거라면 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워크 쉐어링은 레빗 2019 이상 버전만 이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8 이하 사용자분들께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기존 파일을 이제 열어주시고, 네, 센트럴 파일로 만들 파일을 열어준 다음에 좀 시간이 걸리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이 열리게 되면은 이 파일에서 위쪽에 보시면 콜라보레이트라는 탭이 있습니다. 콜라보레이트 탭에서 기존의 로컬 방식으로 이제 센트럴 파일을 만드는 분들은 이제 익숙하실 텐데, 여기에 보면은 항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존의 로컬 방식과 아래에 있는 클라우드 방식. 클라우드 방식에서 OK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폴더를 지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제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원하는 계정으로 들어가서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 프로젝트가 이제 여러 개인 경우에도 계정으로 접속해서 맞는 프로젝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원하는 폴더를 이제 지정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다음 과정이 진행되고, 이 과정 자체는 이제 조금 약간의 프로세싱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기다려 주시면은 바로 완료가 되게 되고, 이제 홈 화면에서 바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지만 왼쪽에 오토데스크 닥스 탭으로 이동해서 폴더를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닥스 인터넷 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닥스 쪽으로 이동하셔서 제가 방금 지정한 폴더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방금 제가 지정한 폴더로 들어가게 되면은 방금 센트럴 파일로 만든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고, 버전 같은 경우에는 퍼블리시 게시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버전 1이 아닌 버전 2로 올라가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다른 프로젝트 팀원 입장에서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동일하게 파일 경로를 들어가 주시고 여기 있는 파일을 클릭만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파일이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콜라보레이트 탭에서 이번에는 저희가 게시에 대한 걸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위에 동기화 버튼을 눌러서 다른 팀원들과 공동 작업할 때 같이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게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닥스 페이지에 센트럴 파일이 올라가기 때문에 레빗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시트나 이제 3D 뷰를 공유할 때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레빗이 없는 사람들도 닥스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서 닥스 페이지에서 센트럴 파일을 클릭하면은 3D 뷰나 시트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게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게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게시 설정 탭에서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에서 제가 선택한 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쪽에 있는 Save and Close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고 사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사인을 진행하실 때는 이제 경로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렇게 프로세싱 과정이 완료되면은 홈 화면에서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고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데, 지금 방금 동기화를 했기 때문에 버전은 별도로 올라가지 않고 파일을 체크하고 퍼블리시 버튼을 눌러주게 되시면은 게시가 완료가 되면서 이렇게 프로세싱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저기 있는 이제 메시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출력되게 되면은 인터넷 페이지로 이동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버전이 이제 숫자가 게시를 할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기 있는 버전을 확인해 주시고 파일을 클릭해서 3D 뷰를 확인해 주시면은 레빗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이제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이렇게 공유한 3D 뷰를 확인하실 수 있고, 2D 쪽으로 이동해서 보시면은 제가 공유한 시트를 프로그램 없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간섭 검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간섭 검토 여기서 먼저 스페이스를 추가를 해 주신 다음에 이제 과정이 진행되게 되면은 모델 탭에서 이제 제가 생성한 스페이스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스페이스 생성이 이제 스페이스 리스트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스페이스 리스트를 선택해서 이제 원하는 스페이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페이스 하단에 있는 이제 레빗 파일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파일을 선택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3D 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조금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면은 기본적인 지금 건축 파일을 열었는데 다른 파일과 비교해서 간섭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파일을 체크를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3D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고, 왼쪽에 크래시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모델이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존 파일은 초록색으로, 이제 두 번째 선택하신 파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 아래쪽에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간섭이 일어난 객체를 모두 표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기서 체크하면 해당 뷰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 이제 간섭 체크하는 부분에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조금 진행을 해보면은 빔 콜라보레이트 탭에서 크래시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간섭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파일과 파일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탭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간섭이 일어난 객체의 수를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숫자만큼 간섭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원하는 파일과 원하는 파일의 숫자를 이제 클릭해 주게 되면은 바로 방금 제가 모델과 모델을 체크를 해서 진행한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바로 크래시 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서 동일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간섭이 일어나는 뷰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슈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뷰를 팀원들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뷰를 잡아주고 아래쪽에는 Save 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먼저 이름을 설정하실 수 있고 아래쪽에서 어느 사람과 공유를 할지 그런 걸 설정하는 탭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위쪽에 퍼블리시 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용자에게 모든 프로젝트 팀원에게 공유하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이제 항목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관리자와 본인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뷰를 공유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고 아래쪽에 코멘트를 달아주신 다음에 세이브를 눌러주시면은 팀원들과 해당 뷰를 공유하실 수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슈를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간섭 매트릭스에서 다시 한번 파일을 실행해 주시고 원하는 간섭 리스트를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체크를 해 주시고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Create Issue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Create Issue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먼저 어느 부분에서 이제 핀을 이제 지정한다고 하는데 원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곳에 지정을 해 주시면은 이제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오른쪽에 핀에 대한 세부 설정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부 설정 창에서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 결정권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 부분을 수정을 해달라고 할지 그런 부분을 세부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정하는 거는 따로 저장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수정을 할 때마다 바로바로 수정이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저장 버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세부 설정이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슈 생성 과정은 완료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 간섭으로 잡힌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간섭이 아니다. 간섭에서 제외시키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이 부분은 간섭이 아닌데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Create Issue 버튼 왼쪽에 Not on Issue라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은 타이틀을 입력할 수 있고 사유,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간섭이 아닌지 적어주시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 간섭 리스트에서 숫자가 줄어들면서 간섭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크래시 탭에서도 이렇게 수량이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위쪽에 보시면은 탭이 3개가 있는데 두 번째 탭에서는 제가 이슈 사항으로 만든 내용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위쪽 크로스 탭에서는 제가 이슈에서 제외시킨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슈를 공유받은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저기 있는 이슈 사항을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뷰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제 해당 부분이 수정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상태를 클로스 완료가 됐다면 클로스로 바꿔주시면은 색이 변경되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크래시 탭으로 이동해서 색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상태가 변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슈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태영 대리님 상당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ABC 프로가 실제 프로젝트에 활용이 된 사례입니다. 제가 가져온 예시는 폴로 아키텍츠라는 벨기에에 있는 설계 회사고요.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오토데스크 레빗 그리고 ABC 프로입니다. 기존 클라우드 방식을 사용했을 때 문제점은 파트너사의 설계 변경 내용이 굉장히 변경 내용을 주고받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를 답답함을 느끼면 직접 도면에 남기면서 메모를 남기면서 이제 상대 파트너사에게 전달을 하는 과정이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시간이지만 또 정확한 부분들이 모델에 반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모델 안에서 혹은 도면 안에서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전달이 되기 때문인데요. 왼쪽에 캡처되어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ABC 프로에서 앞에 설명드렸던 그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평면도 PDF를 놓고 거기에 주석 기능을 활용해서 각각 어느 부분에서 설계 내용이 변경이 됐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지 표시를 하면서 파트너사와 이제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방금 전에 보셨듯이 그 층별로 간섭되는 내용들을 이제 클릭을 해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가면서 이 층별로 간섭 내용들을 간섭 내용과 그에 따른 이제 수정 사항들을 반영을 하면서 설계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업 방식을 이제 활용을 하면 동일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서 작업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용이해졌고요. 그리고 싱크 동기화를 통해서 최신 버전의 그 모델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 내에서 디지털 주석을 활용한 점이 굉장히 이 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가져왔고 간섭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이 50%가 단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다른 활용 사례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ACC 홈페이지에 가시면 PDF 형식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특히 또 한국어로 또 번역이 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발표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답변에 어떤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파트너사 실시간 협업 시에 작업 파일의 버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버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부분에서 get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버전이 올라가고, 버전이 올라간다고 해서 전에 있던 버전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서 이제 게시를 필요할 때마다 게시를 진행해 주시면은 전에 사용한 파일을 모두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게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박원주님의 질문이었나요? 아니요. 심사원님의 심사원의 질문이었군요. 네. 또 박원주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네, API 등을 활용한 레거시 시스템과 연계한 효율적인 업무 향상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버전 업데이트 시 안정적인 서비스의 경우 어려운 PM 등 변경 작업이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까요? 이 부분 저희가 메일로 한번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저희 쪽으로 메일을 보내주신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메일 보내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한 번 더 메일로 상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때 메일이나 연락을 주신다면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제품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접하기가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매뉴얼이 제공되기 있긴 하지만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가 시간을 질문이 통해서 하나 올라왔네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네네. 신재식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지원되는 기기는 모바일이 지원되는 핸드폰이나 태블릿 등이 다 지원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이제 레빗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웹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태블릿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제 PC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메일을 주셔도 좋고요. 이곳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도 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최대한 상세하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프라의 황성민 대리, 기태형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